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KTV의 김흥광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북한 경제 고위 관료 출신이며 전문가이시기도 한 김태산 선생님을 모시고 북한 경제의 여러 가지 측면을 클로즈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최근에 그 북한 학계에서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이에 대한 논란들이 분분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탈북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곁들여 볼까 합니다. 김태산 선생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 최근에 네. 남북한 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 네. 한반도의 경제를 통합하겠다. 네. 이런 새로운 뭐 경제 학설, 경제 구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뭐 많이 들려옵니다. 뭐 말 같지 않아서 전 듣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보고는 있습니다. 아, 예. 북한 전문가로서 북한 또 고위 관료 출신으로서 우리 김 선생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고 하는 네. 그 골자를 좀 해설해 주시죠. 어떤 겁니까? 네, 저도 지금까지 그걸 보고 있었는데 여전히 어디서 세미나 하면서 나온 이 정책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해법이라는 걸 이제 뭐 한가의 구상이라고 이제 내놓은 건데 크게 큰 틀 안에서 이 사람들이 말한 걸 보면 한반도 하나의 시장 형성 이렇게 해놓고 시장이라는 공간과 기능을 이제 핵심 매개로 하는 경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점진적인 남북 시장 통합을 추구, 동북아 경제권 시장과의 통합 연계 이렇게 큰 틀의 제목을 달아놓고는 그 밑에 이제 어떤 내용을 달았는가 하면 네네.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기업들의 대북 투자 환경을 마련. 네. 그러니까 둘째로 이제 우리의 상품을 북한 시장에 접근하는 접근성을 확보. 네. 세 번째가 소비재 상품 시장의 통합 우선 추진. 네 번째로 이제 자본재 시장은 이제 기술 투자 협력을 우선 뭐 이렇게 네 가지로서 이제 함축해서 이제 뭐 큰 이 시장 형성 한마디로 새로운 평화 해법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잠깐 들어보면 네. 주요 골자는 아마 그렇게 들립니다. 남한과 네. 북한이 경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네. 결국은 남한의 시장 경제 분명합니다. 아, 그렇죠. 확고하고 네. 70년을 오는데 이런 시장 경제하고 북한에도 시장 경제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통합하겠다 이런 논의처럼 보이는데요. 맞는 이야기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북한에도 시장이 있고 뭐 여기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그게 통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참 이 말을 듣고 야 이게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이라서 난 남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뭔가 경제 문맥이 좀 통하고 트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냐. 뭐 다 같은 북한의 시장 남쪽의 시장 경제라고 해서 이게 합쳐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나는 참 매우 어리석고 참 한심한 경제학자라고 말 붙일 것도 못 됩니다. 그분들은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북한의 경제는 정말 잘 모르고 있다. 선생님도 아시지만 뭐 북쪽에 우리 1960년대, 70년대에도 북한에 시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회주의 과도기에서 시장의 필요성이라는 김일성 교수도 있으면서 농민시장이라는 게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한 달에 한 번. 그걸 어떻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고 그걸 매치시키겠다고 하는가 이겁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되게 되면 벌써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이런 제안이 탁 들어가면 이놈 새끼들이 뭐 우리를 경제적으로 무슨 침범하겠다는 게야. 뭐 말하자면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침범을 경제 침략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 문물이 절대 못 들어오겠다. 모기장을 수십 개씩 치지 않습니까? 이걸 북한의 시장 마당하고 여기에 한계 국가 경제 시장 경제 이거하고 매치시키겠다면 무식한 소리죠, 솔직히.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남한 학자, 경제학자들, 특히 북한 경제를 전문으로 한다고 하는 학자들까지도 북한의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그리고 현실보다는 엄청나게 빅하게 크게 그려놓고 그리고 아주 전면적으로 뭐 시장화가 진행된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남한의 70년의 시장 경제와 북한의 이 정말 행상과 같은 정말 아주 조그만 몇십 %밖에 안 되는 이 시장을 갖다가 통합시키겠다라고 그것이 한반도의 신경제 협력 구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악기가 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한반도 경제협력 구상이라고 이거 제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자 이거 북한과 여기 시장 매체시키겠다면 남조선 경제가 몽땅 들어가서 북한에 투자를 합시고 경제 협력한다시고 북한 경제를 탁 깔고 앉아서 자기네가 생산 몽땅 해가지고 북한 시장에다 다 풀어버리겠다는 이건데 예. 그렇게 되면 북한의 자립 경제는 그 경제 토대는 다 어디 가고 그 실업자들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북한의 지금 현재 있는 경제 구조에다가 시스템에다가 원료 자재하고 전기만 대주게 되면 얼마든지 생산해서 먹고 사는데 그걸 이제 좀 낙후하지요. 그걸 다 밀어버리고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들이 몽땅 쓸어들이가서 새로운 기술에 발전된 그 기계에 도입해가지고 생산하게 되면 솔직히 북한의 강철공업 보게 되면 여기 남조선 남한의 기술로 강철 기술 가지고 들어가면 노동자를 10분의 1만 써도 되는 겁니다. 그 그렇죠. 나머지 노동자는 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렇죠. 공짜를 누가 먹여 살까요? 아, 이건 북한 사람들은 이 제안을 경제 침략이라고 보지 이걸 시장 경제 협력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걸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북한 김정은 정부에서는 코웃음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한반도 신경제구상 또는 경제통합에 대한 이론의 이 본질적 측면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이 통합적으로 이제 지적하셨는데, 그럼 좀 디테일하게 그 어떤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땐 아닌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 남한 이 경제학자들, 북한 경제학자들이 본 북한의 시장이 남한의 시장하고 매칭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고 보는데, 그럼 북한 시장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까? 시장 그 장마당들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한 4,000개 존재합니다. 4,000개나 4,000여 개 존재하는데 예. 옛날에는 국가가 지정한 몇 개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 평양시에도 이제 송신에 하나 두고 예. 모란봉에 하나 두고 서평야에 하나 두고 저 만경대 쪽에 하나 두고 4개밖에 없었는데 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구역들에서는 시장을 통해서 시장세를 받아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구역을 운영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국가는 구역 운영하는데 평양시에서 돈을 하나도 안 주니까 자체로 하라 하니까 시장이 있는 송신, 모란봉, 서평양 이런 데서는 돈을 시장세를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장이 없는 구역에서는 우리도 시장이 있어야 이 구역을 운영해 나가겠다. 도시경영 사업 하려면 자동차 하나도 못 쓰겠는데 어떡하냐. 우리도 시장을 내야겠다. 그래서 매 구역마다 시장 다 내갖고 매 군마다 다 시장 내갖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리 노동자국까지도 작은 시장들이 들어가다 나니까 이제 리가 북한에 한 4,781개가 있다 나니까 매 리까지만 들어가도 한 4,700개가 되는데 매 리마다는 안 들어가고 매 군 그다음에 한 서너 개 리에 하나씩 합쳐서 시장이 형성됐어요. 근데 이 시장이 네. 자본주의 체제에서 말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말하자면 농민들이 심어서 가꾼 요 채소 남새 가지고 나와서 먹고 살기 위한 허구지책으로 만드는 거지. 예. 거기서 무슨 국가의 경제 정책이 실현되고 국가의 경제를 거기 따라서라니 국가가 생산하고 값을 정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거하고 한 개 나라의 국가의 경제하고 북한의 그 말하자면 구멍가게하고 매치시켜야 한다는 게 참 웃기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뭔가 하면 북한은 남쪽하고 그런 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쁘니까니 남쪽하고 평화 무드로 조금 나가는 척 할 뿐이지 북한 정부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놀지 남조선 남한 정부하고는 절대로 놀지 않습니다. 지엄만 봐. 예, 그래서 남한 정부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빵 셔틀이라고 있죠. 예. 그때마다 필요할 때는 심부름 시키고 필요할 때는 친구를 맞아주는 척 하면서 뺏어 먹고 심부름 시키고 이런 거 빵 셔틀이라고 야가 빵 싸와 우유 싸와 하는 거 빵 셔틀이잖아요. 예. 그 정도로 남한 정부를 여기지 북한 정부가 경제협 예. 그거 절대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웃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시장이라는 게 그랬습니다. 남쪽의 시장을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이 남한하고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 규모의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설비를 다루는 설비 시장이라든지 그렇죠. 또 자본재와 같은 원료 자재 이건 네. 자본재 시장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노동 시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금융 시장이 있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북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요? 그거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아직 하나도 변동되지 않았거든요. 시장하게 되면 요거
조그만 농민시장 요걸 보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말하자면 유통과 소비가 100% 시장에 속하는 겁니다. 생산 다음에 소비 이게 시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북한의 그만큼 소비가 이루어질 만한 그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 그대로 아직 있지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도 국가가격재정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시장 경제는 시장을 통해서 상품의 가격이 철저하게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각 상품의 질과량에 따라서 이제 상품 가격이 정해지는 그 체계가 이제 시장 경제라고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그렇죠. 되는데 북한은 아직도 너네끼리 벌어먹으라 하면서도 필요한 거는 국가가 모란봉구역의 한 개 성기관으로서 중앙기관으로서 국가가격재정위원회가 아직도 존재하면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 자본주의 완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체제 유지가 위험하기 때문에 벌써 북한 정부는 미국한테 가서라니 우리 체제 유지 허락해달라 이렇게 하지 남쪽 정부하고 체제 유지 논하지도 않습니다. 왜? 남쪽 정부는 마음대로 데리고 노는 정부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최소한 남북한이 시장을 매칭하기 위해서는 뭐 노동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설비나 기계 그리고 자본재 여러 가지 원료자재 그리고 뭐 금융 이게 자유롭게 그 본래의 본질에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고 그것이 뭐 활용되고 그게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안 이야기죠. 되는 거죠. 그럼 북한 시장 그게 안 되면 지금 시장은 그냥 하나의 행상 그렇죠. 그런 정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그거하고 이 남한의 시장 경제하고는 매칭이 안 되죠. 아니죠. 너무나도 이가 많이 빠지고 그렇죠.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혹시라도 네. 뭐 남쪽 경제학자들이 뭐 엉뚱한 생각을 한 것은 아니겠죠. 뭔가 타산했는데 그 타산의 기초에는 김정은이 결국은 중국 가서 이번에 또 많이 봤다고 그러잖아요. 뭐 배우는 것처럼 했다고 하는데 남쪽의 시장 경제 체제와 같은 걸 북한에 도입할 가능성은 없는가요? 없습니다. 왜요? 없습니다. 김정은은 절대로 그런 시장 경제를 체계를 아직까지는 안 합니다. 네, 왜? 체제 유지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시장을 열어놓으면 돈도 많이 벌고 뭐 북한 경제 살리시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그렇게 할까요? 되면 국민들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걸 압니다. 자유? 네, 뭔가 하면 지금까지 식량을 정책화하고 식량 공급 체계를 통해서라니 국민들을 싹 긁어줘 가지고 엄짝달싹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너들 자체를 벌어먹고 하라 막 이렇게 몽땅 시장 경제를 완전히 풀어놓게 되면 이러면 노동당도 필요 없고 수령도 필요 없고 오직 우리는 우리를 벌어먹는다 하면서 당에서 몽땅 다 떨어져 나가고 노동당원들도 다 난 이젠 당 생활도 안 하겠다고 떨어져 나가면 저 체제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 시장 경제로 완전히 개혁 개방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남쪽에서 저쪽에서 던진 이 정부들은 뭔가 하면 완전히 시장 경제로 이제 개혁 개방을 하고 그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이 경제가들이 들어가 투자를 해서 깔고 앉아서 자기네가 시장 생산을 해가지고 거기서 판매를 실현하도록끔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데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굽니까? 미국도 안 두려워합니다. 일본도 안 두려워하고 그 어떤 나라도 안 두려워하고 그렇죠. 솔직히 북조선은 남조선을 제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언어가 같기 때문에. 통역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선전해도 북한 사람들은 저것들이 뭐라 그래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어 하고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쪽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경제 관리 운영하면서 돈 집어주고 막 이하고 하게 되면 말이 통하기 때문에 인차 남쪽 사람들 따라가지 북쪽 정부 안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남쪽인데 왜 남쪽하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있어 봤을 때도 우리는 남조선은 철저히 배척해야 한다는 걸 그렇게 계속했고 경제 개혁 개방을 해도 남쪽 경제는 말하자면 기간공업, 철도, 광산, 도로 이런 것만 너희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랬지 민족 자본을 돕는 원칙에서 남쪽의 기업들 안 들여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 경제가 완전히 들어가려면 김정은 정부를
집어먹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남쪽 정부와 손잡고 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민족 경제라고 했으니까 우리 남북한 공히 민족 경제 아니고 아닙니다. 북한이 지역 예, 경제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남한에 완벽하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시장 경제를 북한은 도입할 리도 없고 없었죠. 또 사람들 갖다가 시장에 몰두해서 사는 그런 어떤 체제를 만들어 놓는다면 사람들이 당에 대한 어떤 충성이나 당에 대한 어떤 그 헌신보다는 네.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황금 만능주의라든지 물질 주상주의, 네. 시장 중심주의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여담입니다만은 혹시 우리 그 퀴즈인데요. 네. 지금 북한 사람들이 조선노동당보다는요. 네. 또 새로운 당을 굉장히 지금 신뢰하고 거기에 좀 충성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그 당이 무슨 당이지 압니까? 뭐 우리 탈북자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장마당이죠. 장마당이요. 네, 당원당 아닙니까? 어쨌든 당원당이니까. 무리당 네. 시장에 무리가 뭐니까 그 장마당이죠. 장마당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이거 자꾸 남쪽 사람들이 제기한 게 안 된다는 이유가 지난 기간에 김대중 대통령 때 들어갔고 노무현 때 들어갔으라니 이쪽 그때 축구를 얼마나 만들자고 그랬습니까? 남포에도 만들고 라진선보에도 만들고 또 어디도 만들고 다 6.25 합의 뭐 14부 합의 다 만들어 놓고도 했습니까? 북한은 안 하고 딱 개성에다 요만큼 땅떼기 요만큼 열어놓고 그것도 여기 자본가들이 들어와서 어제 돈벌이만 해서 자기 돈 주머니만 채울 생각했지 남조선 경제 끌어들였습니까? 안 끌어들인 겁니다. 예, 3대 세습이 존재하는 한 남조선 경제가들 안 받아들입니다. 평화자동차 받아들였다가서는 투자 금액도 뭐 뽑아가지고 나가게 해가지고 한 달러도 못 걷어가지고 그냥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열어서 남한의 어떤 경제가 북한으로 투자되고 거기에 침투한다면 결국은 북한 모든 주민들이 조선노동당을 떠나서 그렇죠. 장마당으로 다 그렇죠. 편입될 수 있는 그렇죠. 거기에 다 몽땅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 절대로 이건 남조선 경제가들이 들어와서 이제 경제를 운영하면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기간에 하던 식으로 안 하고 다 풀어놔서 이제 자유로 남한에 들어가서 남한에서 들어간 사장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도록 풀어준다면 그 공장 노동자들이 남조선에서 들어간 남한에서 들어간 사장님은 만세를 부르면서 왜 노임을 올려주고 일 잘하면 더 주고 막 하니까 자기네를 살려주는 건 김정은이 수령이 아니고 노동당이 아니고 남조선에서 들어온 사장이 자기네를 살려주니까 남조선 사람 만세를 부른다는 겁니다. 김정은 그렇죠. 독재 정권은 이걸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네한테서 김정은 만세를 불러야 하는데 남조선 사장님 만세 하고 생일 축하할 때 막 축하 연해주고 막 이러면 몽땅 그렇게 할까봐 두려워서 왜 열어놓습니까? 이 남조선의 좌파들이 이걸 모르는 참 우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남조선 사람들이 한반도 완전한 평화 만들고 정말 이 시장 개혁 개방하고 자기네가 들어가서 살려면 북한의 3대 세습 제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그렇다면 정말 그 말씀에 공감하면서 다만 우리가 지금 북한 경제를 좀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 선생님 보시기에 그래도 북한은 시장이 있고 또 있죠. 시장이 나날이 커가고 네. 4,000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남한의 지금 시장 경제와 북한의 그 시장, 장마당이나 그 공통점도 있는 것 같은데 공통점과 차이점 뭐일까요? 공통점은 뭐 쉽게 말하면 북한 사람들도 이제는 남한처럼 시장 마당을 통해서 상품을 먹을 걸 구입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가서 팔 수 있다는 그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네. 조금 자유화가 형성됐다고 봐야죠. 남북 간의 시장의 공통점을 찾자면 뭐 북한엔 재래시장밖에 없으니까 뭐 아까 선생님께 말씀하신 이제 인력 시장이라든가 금융권 시장 무슨 뭐 여기로 말하면 설비 시장 여기선 모든 걸 사고 팔고 할 수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돈만 있으면 뭐 인력도 뭐 돈 주고 늘 산다는 게 아니라 인력 구입하는 게 돈 주고 그렇죠. 나가지 않습니까? 나한테가 일하라 고용은 사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저 만든 것을 시장 마당에 내다가서는 팔 수 있는 것뿐이지. 그 시장 마당에서
시장 국가라는 그 한계 그 큰 테두리 시장 안에서 모든 것을 돈만 있으면 팔고 살 수 있다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왜? 북한은 아직도 전인민족 소유 단계이기 때문에 토지도 사고 팔 수 없고 건물도 물론 뭐 집은 국가적으로는 집을 팔고 사기 못 되는데 지금 이용권만 있을 뿐인데 뭐 여기는 건물을 얼마든지 팔고 사고 기계도 팔고 사는데 북한은 생산 수단은 철저히 국가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팔고 사고를 못하지 않습니까? 에너지는요? 에너지도 국가 소유입니다. 철저히. 그러니까 팔고 사고를 못하는 거지. 빌리는 걸 쓰고서 이렇게 돌려줄 뿐이지. 아니, 돈 있어도 못 사잖아요. 못 사죠. 그건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시장 경제하게 되면 시장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며 거기서 돈이라는 게 매개적 역할을 하면서 노동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돈이 생산을 해가지고 그 시장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져 생산과 소비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건데 북한은 그게 아직 안 되고 앞으로 남한에서 여기 자본과 기업이 들어가도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기네 기업 살리고 해야 되는데 절대로 그건 안 합니다. 근데 우선 뭐 제가 루루히 말하지만 체제 유지가 첫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시장은 그냥 전통 재래시장이 존재한다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전혀 다르네요. 그렇죠. 그 전통 시장 안에서도 팔 수 있는 게 있고 팔 수 없는 게 있고. 그렇죠. 근데 마음대로 자유거래할 수 있는 건 불과 한 1%밖에 안 되네. 우리 남한하고 비해 보면. 그렇죠. 뭐 여기서야 뭐 국가에서 생산한 모든 것, 수입한 것 모든 것을 얼마든지 사고 팔고 하고 또 여기 시장하는 인터넷으로 외국에서도 내가 마음대로 수입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뭐 이 수입이라는 것보다 상품 택배로 해서 북한으로 말하면 소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게 이루어져. 어디 시장에서 사람을 사고 팔고 이 설비를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팔고 국가 안 되는 거 토지를 사고 살 수 있고 말하자면 여기로 말하면 공인중개사라고 하나 부동산 판매 중개소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북한의 부동산 판매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 그게 아직도 국가적으로 허용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없죠. 있을 수 없죠. 꼭 국가의 승인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됩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이걸 내놓기 전에 자기네가 내놓은 구상이 북한에 들어가면 김정은 정부가 위험을 느끼는데 김정은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걸 우선